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곳 빼고 규제가 전부 다 해제가 됐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후에 대한민국에 다가올 미래 어떠한 부분이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때는 22년 11월 10일입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빼고 모두 다 해제시켰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에 모두 해제. 자, 어디를 뺐나 봤더니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중에서는 분당과 수정, 하남, 광명을 빼고 전부 다 풀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4곳은 끝까지 풀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 파급 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서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 4곳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다 앞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한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얼핏 보면은 사실 국민들의 집값을 조금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자료 같지만 정부가 오늘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제목은 이래요. 최근 부동산 시장 및 동향 평가를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 외곽부터 미분양이 오늘날 살벌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갑자기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잡지 못했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규제를 여러 가지로 풀어줘봐야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집을 짓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약 10,000개 정도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일자리 날아가지 부동산 격이 침체되지. 결과는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가 하나 둘 풀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은 대거 풀렸다. 이를 앞으로 서민금융과 건설업 현황,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동시에 했죠.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을 그 중심에 두고 광명, 과천, 성남의 분당과 수정, 하남 빼고 전부 다 풀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강남이 오늘날 4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서초, 송파, 강남, 강동을 강남 4구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그곳들과 직접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그곳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부분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각종 규제가 풀릴 때 정부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부의 예상은 이렇게 흘러가죠. LTV 한도 상향시켜주면은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릴 것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맞춤 전세 대출 제도를 적극해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비중을 늘려주면 이를 대출을 받아서 주택도 구입하고 이 결과로 미분양도 해소될 것이다. 규제를 해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점점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번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시장은 아시다시피 청개구리예요. 정부가 시키는 것 반대로 가기 마련이죠. 집 사지 말라고 하면 폭등하고 사라고 하면 떨어지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그 근거는 2008년부터 17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흘러갔었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선 이러한 목소리 들릴 거예요. DSR도 풀어줘야 생각 좀 해보지. 먹고 살 돈도 없다. 집값 떨어진다면서 무슨 대출 받아서 집을 사냐. 집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까 담보대출 빌려준다고 했어요. 담보대출 받아서 돈 벌 수 있는 다른 곳.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곳들에 투자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규제지역 안 풀린 4곳. 이곳들이 앞으로 더욱더 폭등할 여지가 있으니 그곳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하자. 미분양 엄청 더욱더 많아질 것 같은데 더 기다렸다가 박앤세일 할 때 사자. 반대로 최근까지 엄청나게 쪼았던 그들이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의 그날이 오는구나, 시작되는구나. 준비해서 줍줍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반응 나올 거예요.
금융규제, DSR부터 해서 다 풀어줄게. 제발 집 좀 사주세요. 건설 경기 이러다가 다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휘청거립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건설사 여러분, 시행사 여러분, LH에서 땅 엄청나게 거저 줄게요. 그러니 제발 가져가서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이렇게 호소할지도 모르겠어요. 3주택자, 5주택자 여러분들 제발 집 좀 많이 사주세요. 세금 왕창 깎아줄 테니까 이걸로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날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장이 끝까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아기가 없죠. 미래가 불투명한데 일본은 오늘날 꺾여가지고 상승 곡선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합산 출산율이 지금 1 밑으로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뿐이죠. 전 세계에서. 결론은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제발 출산만 해주세요. 나라가 집 줄 테니까 애만 낳아주세요라고 할 날 머지 않았고요. 집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줄게요. 편의점에서 요즘 요거트나 뭐 우유 같은 거 2개 사면 하나 주듯이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요 하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 제가 감정평가 금액 엄청나게 높이 잡아 줄 터이니 이 집을 담보로 돈 빌려서 제발 소비 좀 해주세요. 나라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돈 좀 써주세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사실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가 없죠. 이전에 아직까지 골든타임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자, 사과처럼 잘 있거나 설 있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쪽박 부동산보다는 앞으로 대박 부동산을 선호하고 그곳을 선점하는 게 좋겠죠. 그곳이 어딜지 정고수의 땅 따먹기 꾸준하게 시청하신다면 그 답이 보이실 거라고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